그 선글라스 끼고 정말 맛나게 어묵을 드시는 그 짤은 반드시 혼난대요. 왜? 그거 그렇게 발라 먹으면 안 된다고. 더 쏙쏙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까지. 진짜 쪽쪽 10만 원을 인정해가지고 37만 1,000원을 인정해서 그분들이 다 걸면 계산해보면 135억 원까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 기사에 된 거는 좋겠네. 대박.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버튼 클릭 대들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이제 뉴스가 도배가 되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낭보로 또 이제 뉴스가 많이 뭐 우리나라는 정말 큰 이슈가 심지어 정말 그날 톱이 바뀌었어. 아 톱이 3주 동안 코로나가 톱이었는데 네. 그날은 다른 뉴스가 네, 톱이었죠. 탑뉴스가 낭보가. 바뀌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못한 뉴스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다뤄볼 만한 그런 뉴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신 뉴스 브리핑. 브리핑. 자 이번 아무도 못 주는 맞춰. 이어서 문유부를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했죠? 뭔가요? 네. 일단 원래 하고 싶었던 아이템은 저희가 쓰진 않았어요. 네. 저희가 쓴 기사는 황교안 1980년 사태 발언 논란 사과해야라는 기사. 묻히진 않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묻히진 않았고 요거 말고 저는 이제 키워드를 요걸 뽑아봤는데 민생 투어 시즌. 네, 요걸로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사를 안 썼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총선 이제 준비하면서 각자 출마하는 지역구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서민 체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민 체험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잘 안 해보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수가 엄청 잦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는데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워낙 굵직한 이슈가 있고 별로 좀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왜 또 너희는 자유한국당 의원만 까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생 투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뉴스가 나온 게 우리 황교안 대표밖에 없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또 한 분이 더 있기는 하죠. 네. 사실 그거보다 먼저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가 또 한 번에 실수를 하신 분 이낙연 전 총리. 어떤 거랬죠? 그 지하철 개찰구에서 나올 때 카드를 이제 보통 오른쪽에 찍어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카드를 왼쪽에 찍으시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안 열리잖아요, 문이.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안 타겠지 당연히 평소에 국민의 그런, 대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관심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 종로 가가지고 이 떡볶이 서서 먹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꼬지 찍어서 먹는 건데 그걸로 이제 젓가락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 트럼프가 예전에 KFC 치킨 먹으면서 썰어 먹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게 막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 너넨 떡볶이 서서 먹어? 이게 되는 거예요. 떡볶이 서서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원래 서서 상처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댓글 읽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초승달과 십자가님께서 박근혜는 세월호를 떠올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고 했고 그때 청와대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 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민식이법을 얘기하며 민식인가 삼식인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그 사태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옛날에 뭐 떡볶이 뭐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20년 아니 1980년인가 그 사태. 처음에 그렇게 나 지금 똑같이 했는데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안 바꾸면 디테일이 약간 기사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김태일. 김태일. 봉준호 봉태일, 김태일.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인가 그 사태 때문에 학교가 휴교령 뭐 있어가지고 뭐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5.18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사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뭔 소리지 싶었어요. 네이버 기사창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병수 기자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SEOP 땡땡땡땡님께서 이놈의 나라는 늘상 웬 말꼬투리 같고 시비가 이렇게 많나요? 사태란 말이 뭐가 문제인가요? 5.18이 무슨 신인가요? 네. 이거를 왜 사태라고 할 수 있지 뭐 꼭 민주운동이라고 해야 되냐? 나는 사태라고 부르면 사태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말씀이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입장문을 내고 5.18을 얘기한 게 아니었다. 당시에 5.18 하루 전날 5.17 그 계엄령 선포되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던 그때 당시를 사태라고 언급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뭐랄까 그거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5.17을 사태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5.17과 5.18이 맞닿아 있는 정말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문제 생기니까 5.17이라고 딱 그어서 말하는다는 것 자체가 좀 네.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비겁하고 때문에 저열한 변명이죠. 아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거를 뭐 비하하거나 뭐 나쁘게 언급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정치인의 발언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건 국민의 권리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따 대고 소송 협박을 했구나. 입장문 냈어요. 언론사 국민들에게 협박을 한 거네. 이게 뭐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한 거겠죠? 근데 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합시다. 네, 아니 이게 정말 그런 의도로 만약 언론이나 유튜브나 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언급하면은 고소하거나 소송하겠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그 당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로서는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환영까지. 환영은 하지 마. 성사가 골치 아파. 나는 그 뭘로 할 건데 그게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80년에 그 사태라고 하면은 그쵸. 우파 진영에서 그걸 광주 사태라고 비하해서 말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떠올리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정치인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닐까요? 그러니까 혼나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나는 것도 정치인의 감당해야 될 과정인데. 그럼요. 그렇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DRYA 땡땡땡님이 의도된 발언일 걸 반대쪽에 욕 먹어도 자기 표밭에선 좋아라 할 텐데. 다음 댓글도. 다음에 피싱 마니아님이 이거 저랑 친하신 분이에요. 피싱이 아니라 피싱이에요. 의도적 발언이다. 차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 못하겠다 이거지.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당 대표라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피셜로 내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휴교령 얘기 나온 얘기 하고 싶어. 그 얘기부터 하고 싶겠죠? 근데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1820 1900 그 광주.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민주화운동이 원래 오피셜인 말인데 네. 내가 민주화운동이라 하면은 태극기랑 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태가 쉣 뭐라고 하지? 엄청 지금 황교안 대표 정신분석학 빙의됐는데? 권위자 같은 그러면 느낌이었어. 안 하면 되잖아. 굳이 그 말을 해야 되나? 아니 그 얘기를 하려면 왜 이거를 휴교령이 그때 내렸다는 얘기를 이미 앞에 얘기를 했거든. 그때 뭔가 사태가 있었죠? 이렇게 됐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태라고 나온 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해한 게 아니라 그게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사고가 아니죠. 오피셜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의 지금 고민을 지금 그의 약간 고뇌와 한 인간으로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좀 헤아려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로서의 그 무거운 어깨. 부적절해. 내가 얘기했다가 총선이 코앞인데 우리 코어 핵심 지지층들이 민주화 운동? 저 새끼 저 빨갱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당대표로서 나는 민주화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태라고. 근래에 들어본 해석 중에 제일 신박했어요. 그러지 않을까. 모두를 그럴싸하다. 만족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거구나. 그렇죠. 울면서 이제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닐까. 좀 고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께서도 이걸 보고 약간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작가님이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RNRG 땡땡땡님께서 많이 봐줘서 공안검사 출신이니 광주 사태로 말할 수 있다. 치자. 봐주면 안 돼. 그런데 황교안 당신은 지금 당의 대표다.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지. 당신 언행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한다. 네, 다음 댓글도. LITE 땡땡땡님께서 황교안 이래서 큰 물에서 못 노는 거다. 쯔쯔. 한계가 너무 명확한 사람. 보수표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냐? 미련한 인간아.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자중해야지. 에휴 답답해. 황교안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절대 저희 의견이라는 게 아니라 댓글에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거 보면 약간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랄까 이 걱정과 안타까움과 애정이 있는 그런 댓글이에요. 지지자분들도 막 답답한 정말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니? 하 정치라는 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총선이 정말 코앞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돌이켜 잡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로 뭔가 젊고 뭔가 내가 합리적 보수야. 난 남들에게 합리적 보수로 보이고 싶어. 그런데 자랑스럽게 내가 황교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이렇게 막 광주 사태 이런 말을 막 공공연하게 해버리고 이러면은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지금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지지율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RAR3 땡땡땡님이 황 대표님 어묵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니까 본인은 계속 오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네네. 영상에서 그래서 오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오뎅이 아니라 어묵이죠. 네. 오뎅은 일본말. 이 킹시국에 그런 거 하나 좀 조심을. 맨날 킹시국이야.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킹시국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씨는 언제 오는 거야? 아니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킹시국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먹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뭐라고 네. 물어봤어요? 그 이렇게 어묵에 요새 이렇게 위생을 위해서 발라먹는 어묵을 거.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붓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간장을 뿌리도록 스프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붓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발라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라고 하셔가지고 또 안 먹어봤다는 걸 또 인증하셨죠. 네. 사실 근데 어묵이나 먹이 드시는 건 역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먹방은 진짜 네. 먹방은 진짜 찰지게 먹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국밥보다 어묵이 압권이었죠. 어묵이 그 선글라스 끼고 정말 맛나게 어묵을 드시는 그 짤은 그분이랑 그 뼈에다 게장국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먹으면 꼭 반드시 혼난대요. 왜? 그거 그렇게 발라 먹으면 안 된다. 더 쏙쏙 잘 발라 먹어야 돼. 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발란대. 그 스킬이 대단히 뛰어나대요. 그 원래 그분이 그리 빼먹는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조수까지 지금 쪽쪽 빨아먹는 거 잘하시는 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너무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말. 아니 조롱이 아니 원래 그렇게 잘 그러니까, 뼈를 잘 드신다고 그렇게. 같은 조롱하고 그러면 안 경고로 되죠.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조롱하는 거 아니 지금. 너까지 왜 그래요? 저는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꾸 서민 체험한다고 하면서 먹는지 좀 잘 모르겠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쭉 봤는데 왜 갔는지 그 다음에 한 말이 나와요.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뭐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다 뭐 장사 잘 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힘드냐? 문재인이 잘못해서 힘들다.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힘들다. 내가 국무총리 그 청사에서 근무할 때는 뭐 공실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 다 공실이다더라. 이게 다 문재인의 그 정기 정책 잘못돼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제 그걸 까는 거지. 먹는 거를 먹는 먹방을 좀 거를 보여주고 할 먹는 거 얘기를 깔고 뒤에 하는 거구나. 요즘에 장사 잘 되세요? 힘드세요? 아유 말도 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근데 장사 잘 되는 집이었잖아요. 그 떡볶이 집은 성균관대 앞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 집이라면서요. 아 근데 무슨 말 하냐? 그 안에 성균관대생인가 봐요. 성균관대생이 뭐 화이팅 뭐 그랬나 봐요. 아 그랬더니 맞아. 그걸 보더니 얼마나 힘들면 우리한테 화이팅을 하라고 하겠냐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말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도서관의 학생들이랑 무슨 상관이 건지 잘 뭐 모르겠고. 이건 다 알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걸 왜 하는지 이제 오기정 기자가 잘 이해를 네. 못하겠다고 아 그냥 해서. 좀 불편해요. 그냥 나의 인생이 그들에게 투어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 되게 그치, 불편하고 그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그 뭐 정치에
자기의 어떤 뭐 전략을 세우는데 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체험해보고 싶다 하면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자주 맞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미리 좀. 불편합니다. 하면 뭐 카메라들이 따라가니까 촬영을 하러 따라가니까. 자 다음 아이템은 정유혁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인가요? 네. 지난 일요일에 2월 9일에 나갔던 윤지호 후원금 1억 2천만 원 돌려받은 사람 0명이었고요. 뭐 뒤에 다른 꼭지도 있었고 핵심 키워드는 낙장 불입. 후원금을 한 명도 못 돌려받았어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예. 일단 새로 진행된 건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 시국에 윤지호 기사를 썼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SCOL 땡땡땡님이 지금 갑자기 윤지호라고 하면서 황당하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윤지호 씨 기사가 나왔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근데 모든 기획 보도가 사실 뭐 다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갑자기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보도는 연말정산 이제 시즌이니까 기부금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윤지호 씨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대요. 한번 윤지호 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참 지나고 잊어버렸는데 한번 알아보자. 정말 그냥 기획 회의에서의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윤지호 씨가 이제 약간 양상이 좀 달라졌잖아요. 작년에 3월에는 뭔가 장제한 리스트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할 내부 고발자처럼 보여졌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조명을 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딱히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알고 있는 추가 새로운 팩트도 없고 검찰 과거사위도 새로운 사실에 대한 진척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막 모금하고 그 와중에 막 윤지호 씨가 또 와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이제 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그걸 돌려달라는 소송을 이제 제기하죠.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돌려준다고 했어요? 돌려준다고 했어요. 했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루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소송은 진행 중이고 하나는 지상의 빛에 뭐 반환 신청을 하면 이제 돌려주겠다고 했어. 소송 진행 중인 분들도 그 한 명도 돌려받지 못했고 그거는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했다 아직. 윤지호 후원금 1억 2천만 원은 돌려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이제 소송을 건 분은 430여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받았다고. 이게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언론에 대한 자성이 사실 이 발제한 큰 기획 의도였대요. 우리가 KBS 뉴스에 윤지호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제목도 윤지호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장자연 문건 성추행 유일한 목격자 윤지호의 생생한 증언이고 우리 그러니까 출연 9시 뉴스에 네, 출연한 9시 제목이 그래서 그때 이제 윤지호 씨는 뭐 그때 출연을 많이 했어요. MBC도 출연하고 그렇죠. 뭐 여기저기 JTBC도 다 출연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하고 근데 이제 출연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질문은 항상 대답을 안 했어요. 그건 내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관계자가 있냐, 정치인이 있냐, 뭐 방송 관계자가 있냐 이런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 내지는 신변을 보호해 줄 거냐.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럴 수 지금은 있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장제한 리스트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입증할 뭐가 없다. 그건 윤지호 씨의 증언이 한 발짝 더 나가는데 도움을 못 줬다는 얘기인 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때는 이분을 다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모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의 책임을 좀 제기하고 싶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싶다는 게 굉장히 큰 기획 의도였대요. 그래서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당시의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면 윤지호 씨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윤지호 씨가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는데 어떻게? 이제 뭐 뒤늦게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저희 사회부의 이제 법조팀의 스탠스는 윤지호 씨의 어떤 진술이 적어도 장자연 여러 가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됐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자연 리스트 관련된 인물 중에 조선일보 기자 있잖아요. 네. 전 조선일보 기자는 기소가 됐잖아요. 그건 윤지호 씨의 기여도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기자도 최근에 2심까지 무죄가 나왔죠.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어.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처벌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가 우리가 윤지호 씨를 너무 성급하게 크게 다뤘다는 비판적인 생각은 저는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윤지호 씨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기자로서 생각해봤을 때 이 양반이 입 다물고 나는 검찰 가서만 얘기하겠다 이러던데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 애매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거를 폐쇄된 공간에서 봤는데 그리고 장지한 리스트에 그 공개되지 않은 3페이지를 내가 봤는데 물론 그거는 불태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윤지호 씨 머릿속밖에 없어. 근데 그건 내가 언론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근데 그때 뭐 사실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그러면 맞아요. 저는 좀 그래도 부르는 것까지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관심이 있었던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한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윤지호 씨가 뭐 좋아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 네.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 묻히는 거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거를 언론이건 뭐 사법부건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누가 한 명이라도 증언을 한다니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소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중할 수밖에 없는. 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이분에 대해서 후원을 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후원도 하고 윤지호 씨의 어떤 행동이나 그분이 이제 올리는 글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언론들도 당연히 그 윤지호 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전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음에 고등어님께서 후원금만 부각되고 사건의 근원은 마법처럼 사라진 사건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잘생김님께서 윤 씨도 문제지만 별장 사건, 장전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사도 안 나고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윤 씨의 되게 언론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지금 과거 사기도 돌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 없고 아까 그 유일한 조선일보 전 조선일보 기자도 무죄가 나오고 이런 그쵸. 상황에서 윤지호 씨의 후원감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참 맥이 빠질 것 같아요. 다음에서 아이님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그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분을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지 증거와 함께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억울함을 덜고 그분이 편안하게 영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그 윤지호 씨의 역할이 그걸로 이미 충분했다고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본인도 뭐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완전한 스모킹건을 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장자연 리스트를 조명받게 했다는 것도 윤지호 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후원금 문제가 정말 법적으로 위법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처벌받고 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장자연 사건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뿐인 거지.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딴 건 모르겠고 이제 빨리 후원금 이거 돌려달라고 그쵸. 돌려준다고 본인이, 했으면은 빨리 돌려주세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주고 있으면 더 의심받아. 네. 이게 서로 이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이런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약간 서로 얘기하기 껄끄러운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을 자꾸 흐리고 여기에 모이려는 사람들이 힘을 자꾸 분산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되게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본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네. 돈을 뭐 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끝난 대로 조속히 한국 오셔서 뭐 이런 뭐 의혹을 좀 풀어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이템 하기 전에 선배는 그런 얘기지.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냥 사라지면 뭐야 마술이야? 어떻게 그냥 사라져? 구해야지. 토끼야? 사람이 없어지는 마술. 마술. 가시고. 자 보시다시피 정열 기자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뜨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강병숙 씨가 준비했죠? 네, 저는 스포츠 아이템이요. 스포츠 아이템. 스포츠 아이템인데 또 법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법조와 스포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제목은 먹튀 논란 호날두 친선 경기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2월 5일에 이진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네, 요거 전 잘 몰랐는데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오야 맞잖아. 아니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 호날두가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러니까 호날두 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나 그 전엔 그러면? 그렇죠. 네. 처음 경기하는 거예요. 처음 와서 경기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호날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호날두 경기를 봐. 볼 수 있다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호날두 경기를 보려면 막 영국에서 뛰냐? 지금은 유벤투스니까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에서 뛰어요? 네. 아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탈리아에서 뛰어요? 네. 이탈리아를 내가 가서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국에서 호날두의 경기를 볼 수 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막 지방에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온 거야 사람들이. 이게 7월 달이라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운 날 애들 끼고 맞아요. 날도 형 보겠다고 막 애들 데리고 막 애들 우는데 막 와가지고 막 그 더운데 막 그 땡볕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정작 나와. 호날두가 안 나왔다. 늦었다. 벤치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엄청 늦게 오고 와서도 벤치에만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나오지도 그래서 않았다. 그 영상을 보면은 한 번씩 호날두를 이제 잡아줘요. 그 카메라가. 그럼 처음에는 호날두가 잡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얘가 안 나온다는 거를 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그 메시를 마지막에 외치고. 막 야유수도 엄청 커지고 사람들이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호라는 글자가 그렇죠. 매로 바뀌었죠. 매로 바뀌었죠. 메시의 그렇죠. 매로 메시의 바뀌었죠. 매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호불호도 매불매로 바뀌고 그렇죠. 호도 호도 매우로 바뀌는 매우, 그런 매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된 그런 일인데 자 그래서 먹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 친선 경기라고 해서 티켓을 다 팔았는데 우리가 네. 호날두 보러 왔지 쩌리들 뛰는 거 보러 왔냐. 물론 쩌리들은 아니겠죠. 저희는 알아요. 위험. 난 유벤투스 몰라. 난 아무도 몰라. 근데 그래도 호날두 보러 왔는데 내가 이게 먹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표가 물어내라.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빡친 정신적 피해도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이거를 친선 경기를 주선한 단체를 소송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요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 후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야 그럼 이거 빡친다 내 그 티켓값 물어내라 플러스 알파로 야 이거 정신적 피해도 크다 내가 호날두를 보러 갔는데 이 더운 날에 막 잔소리 들으면서 갔는데 못 봤을 때 유부남들 이렇게 귀엽냐? 갔는데 없다 내 정신적 피해까지 다 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약간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갈렸어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야 이게 되겠냐라는 게 컸었거든요. 몇 명이 걸었어요 소송을? 이게 처음에는 1차로 2명 퍼스트 펭귄니신 이 2명이 소송을 걸었는데 참을 수 없었던 네,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문화 스포츠계 이른바 이런 노쇼에 대해서 정신적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래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아 스포츠 예술계의 노쇼가 이제 관객이 의자료도. 노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주역이 노쇼를 그렇죠. 한 거에 계약상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인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신적 배상까지도 단순히 티켓값만 아니라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배상까지도 인정을 했던 첫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걸 걸 그랬네. 옛날에 LMFAO라고 그 있어요. 그 파티 락 안템 부른 애들. 걔네가 이제 듀오거든요. 2명이야. 근데 내한공을 했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천만 왔어. 그게 삼촌 조카 근데 3천만 왔어. 그 나는 근데 이제 공연을 가서 파티 락 이러느라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막 샴페인 샤워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끝나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제 티켓 값을 반만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 들잖아요. 한 명만 왔으면. 근데 이게 그때 걸 걸 그랬네. 나도 정신적 피해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하지만 그러니까 잘 예전에는 그냥 놀았지. 피해를 본 사람이 그냥 똥 밟았네 재수가 없었네 이러고 넘어갔던 건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고 그리고 이게 최대로는 이게 요번에 인정이 된 게 37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액수를 나눠보면 티켓값 7만 원 배상하고 중간에 있는 수수료 결제 수수료 1,000원 배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건 거는 그러니까 원고 처음에 소송을 걸었던 분이 건 거는 100만 원을 물어내라 했는데 법원은 그중에 30만 원을 인정해가지고 37만 1,000원을 인정해서 물어내라라고 1심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 한 30만 원어치 정도로 하면은 최대 소송 가액으로는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만약 건다고. 다 걸면, 건다고 치면은 거기 몇 명이 왔나요?
그 뭐 이렇게 나눠주는 표 이런 거 다 빼고 총 6만 5천 명 정도 입점을 했는데 뭐 나눠주고 이런 지정자수 이런 거 빼고 하면은 4만 5천 명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티켓 값을 지불하고 온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다 걸면 계산해보면 135억 원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 기사에 된 거는 뺐네. 대박.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뭐 항소는 한 상황이긴 한데 2차, 3차, 4차까지 해서도 거의 지금 한 300명 가까이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형사소송으로도 걸려 있어요. 지금 뭘로? 이제 사기죄로. 사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판결의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아 그러네. 그냥 화제성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이렇게 인정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향후에는 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라페스타? 라페스타인가요? 더페스타. 더페스타? 네. 더페스타에다가 물게 한 그렇죠. 건가요? 더페스타. 자 그래서 여기 작가님이 여기 네이버 댓글 2개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용땡땡땡님께서 이거 주최사가 호날두에 요구한 계약 내용 위반해서 호날두도 버팅긴 거 아님? 호날두도 잘한 건 없는데 주최사가 걔 쓰레기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하셨고요. 참 땡땡땡땡님이 주최 측은 뭔 죄냐 거금들을 초청했는데 집단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물어주면 파산하겠는데 쯔쯔쯔 이렇게. 호날두가 요구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린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한 분들은 아니 니네 뭐 너랑 호날두 관계는 내가 모르겠고 니네가 호날두가 뛴다고 광고에다 보러 갔는데 그쵸. 안 뛴 거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호날두 그냥 걸어 나와서 앉아있다가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호날두 뛴 거를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또 주최사 측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오겠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냥 근데 앉아 있는 호날두를 억지로 이렇게 멱살 잡고 일으켜서 이렇게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것 그렇죠. 때문에. 호날두 입장에서는 내가 간다고 했지 뛴다고 했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사 사건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어떤 계약 조건이 있었고 불안전 판매 같은 거 그러면 이 기획사가 주최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까지를 알았는데도 그거를 무시한 채로 홍보를 했는지 뭐 이런 게 이런 게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조금 유보적이긴 하지만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건이긴 합니다. 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또 되면은 지금 고발이 된 게 뭐 대한축구협회 회장에서도 뭐 배임 혐의로도 걸어놓고 하여튼 엄청 고소고발 건이 사실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런 거 고소하는 분들을 비웃는 글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호날두 나쁜 놈. 호날두 미워. 막 그 정도로 끝났었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 배상을 받고 법적인 판결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는데 이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물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짜 회사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홍보대 행사인데 이거 아닐 텐데 뭐 주최 측이나 그런 공연을 기획하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금전적으로 큰 보상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더 좀 우리 관객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 더 긴장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들 안 됐어 지금. 바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을 만날 계획이요. 영요 사라진 우키행 마더더미 더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 말고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대립기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옵니다. We will be back. 영화 대사 맞네.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구독 버튼까지 누른 당신은 퍼펙트.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다.